어머니, 괜찮으세요? 이리로 불러야겠어요. 85세 김순자 할머니가 갑자기 쓰러져 병원 중환자실에 실려갔습니다. 60년간 남의 집 청소로 생계를 이어온 평범한 할머니였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병원장 최 원장이 할머니의 차트를 보자 손이 떨렸어요. 김순자 85세 청소 설마 이분이? 그리고 30세 수진과 28세 미경 두 재벌가 며느리가 급히 병원으로 달려와 할머니 앞에서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저는 그냥 청소하는 사람인데 왜 이러세요? 당황한 할머니와 달리 재벌가 사람들은 할머니를 보자마자 오열했어요. 한편 사기를 당해 30억 손실을 본 할머니의 아들은 절망에 빠져 있었는데요. 과연 평생 청소만 해온 할머니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좋은 일이 생길 거예요. 이야기 시작합니다. 서울 외곽의 작은 공장 단지에서 85세 김순자 할머니는 오늘도 새벽 5시에 일어나 첫 버스를 탔습니다. 60년 동안 한결같이 해온 일상이죠. 무릎이 시리고 허리가 아파도 멈출 수 없었어요. 아들 민수가 운영하는 중소기업이 요즘 어려워 보였거든요. 할머니는 강남의 한 고급 주택가에 도착해 열쇠를 꺼냈습니다. 이 집에서 일한 지도 벌써 15년이 되었네요. 주인 아주머니는 항상 친절했지만 할머니는 자신의 처지를 잘 알고 있었어요. 그저 청소하는 사람일 뿐이라는 걸 말이죠. 오늘따라 유난히 힘들어 보이는 할머니의 얼굴에는 깊은 걱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집에서 민수가 전화를 걸어온 어젯밤이 떠올랐거든요. 어머니, 큰일 났어요. 강 사장이 회사 돈을 다 가지고 사라졌어요. 10년 동안 믿고 지낸 사업 파트너였는데 하룻밤 사이에 모든 게 무너져 버렸다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걸레질을 하면서도 계속 아들 생각만 났어요. 그 착한 아이가 어떻게 이런 일을 당할 수 있을까요? 민수는 어려서부터 거짓말 한 번 안 하고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말이에요. 할머니가 평생 등골이 휘도록 일해서 대학까지 보낸 자랑스러운 아들이었거든요. 손에 든 걸레가 자꾸 떨렸어요.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걱정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청소를 멈추고 의자에 앉았어요.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가빠졌습니다. 이런 증상이 요즘 자주 나타났지만 아들 걱정에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주인 아주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요. 괜찮습니다, 사모님. 그냥 조금 피곤할 뿐이에요. 할머니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다시 청소를 시작했어요. 하지만 마음은 계속 집에 있었습니다. 오후에 집으로 돌아온 할머니는 며느리 영희의 차가운 표정을 마주했습니다. 어머님, 우리 이제 어떻게 살아요? 민수 오빠 회사 완전히 망했다는데 말이에요. 영희의 목소리에는 원망이 가득했어요. 시어머님이 평생 청소일만 하시니까 우리가 이렇게 무시당하는 거 아니에요? 다른 집 사모님들은 남편 사업도 도와주고 하는데 어머님은 그냥 청소나 하고 계시니까요. 할머니의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그동안 며느리가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니요. 영희야, 나도 아들 도와주고 싶어서 그동안 열심히 일한 거야.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그런데 영희는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이제 와서 뭘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이미 다 늦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는지 아세요? 시어머님이 청소부라고 뒤에서 수군거려요. 영희의 말은 계속 이어졌어요. 동네 사람들도 다 압니다. 우리 집만 시어머님이 남의 집 청소하러 다닌다고 말이에요. 창피해서 어떻게 살아요? 할머니는 며느리의 말에 큰 상처를 받았지만 내색하지 않았어요.
영희야, 일하는 게 부끄러운 일은 아니야. 정직하게 번 돈으로 가족을 키운 거잖아. 그때 현관문이 열리면서 민수가 들어왔습니다. 55세의 민수는 평소보다 10살은 늙어 보였어요. 어머님, 영희야, 나왔다. 하지만 아들의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민수의 얼굴을 보자마자 가슴이 미어졌어요. 민수야, 많이 힘들지? 어머니가 뭐라도 해줄게.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님, 이제 정말 끝인 것 같아요. 직원들 월급도 못 주겠고 거래처에서도 발길을 끊고 있어요. 강 사장이 가져간 돈이 30억이 넘어요. 민수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20년 동안 쌓아온 신뢰가 하루아침에 무너졌어요. 직원들이 저를 믿고 따라왔는데 이제 어떻게 얼굴을 보겠어요? 할머니의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30억이라니 상상도 할 수 없는 큰 돈이었어요. 그렇다면 우리 가족은 어떻게 되는 거야? 영희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아이들 학비는 어떻게 하고 집 대출은 어떻게 갚아요? 이제 정말 길거리에 나앉는 거예요? 민수는 머리를 감싸쥐었어요. 미안해, 영희야. 내가 사람을 잘못 봤어. 강 사장을 너무 믿었나 봐. 그 사람이 그동안 얼마나 착한 척 했는데 알고 보니 다 연기였어. 할머니는 부엌으로 가서 찬장 깊숙이 숨겨둔 통장을 꺼냈습니다. 60년 동안 한 푼, 두 푼 모은 돈이 들어있는 통장이었죠. 잔고는 3천만 원 정도 되었어요. 많은 돈은 아니지만 할머니에게는 전 재산이었습니다. 이 돈으로라도 아들을 도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과연 이 돈이 30억이라는 큰 구멍을 메울 수 있을까요?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자식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는 게 어머니 마음이니까요. 밤늦게까지 민수는 이곳저곳 전화를 걸어댔습니다. 어디서든 돈을 빌려보려고 했지만 결과는 뻔했어요. 사업이 망한 사람에게 돈을 빌려줄 사람은 없었거든요. 할머니는 아들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렇게 성실한 사람이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늘이 너무 무정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희는 방에서 계속 울음소리가 들렸고 민수는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할머니는 이런 가족의 모습을 더 이상 볼 수 없었습니다. 내일 당장 은행에 가서 돈을 찾아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비록 적은 돈이지만 아들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되어주고 싶었거든요. 새벽 2시가 넘어서야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아들 걱정에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85세의 몸으로 이런 스트레스를 감당하기에는 너무 벅찼어요. 그래도 할머니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내일은 분명히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스스로를 달랬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함이 계속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옆집 박 할머니가 생각났어요. 86세인 박 할머니는 할머니의 유일한 친구였습니다. 그동안 서로 의지하며 살아왔는데 이런 어려운 일을 혼자 감당하기가 힘들었어요. 내일 박 할머니에게 상의해 볼까 생각했지만 남의 집 살림 걱정을 들려드리기도 미안했습니다. 할머니는 천장을 바라보며 긴 한숨을 쉬었어요. 언제부터 인생이 이렇게 힘들어졌을까요? 젊었을 때는 열심히 일하면 언젠가는 좋은 날이 올 거라고 믿었는데 이제 85세가 되어서도 여전히 걱정뿐이네요. 할머니는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봤어요.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서 아들을 키우며 살아온 세월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도 힘들었지만 아들이 잘 자라주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아들이 이런 어려움에 처하다니 할머니의 마음은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할머니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잠이 오지 않았거든요. 부엌에서 아들과 며느리를 위해 정성스럽게 아침을 준비했어요. 이럴 때일수록 가족이 힘을 합쳐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민수는 어젯밤 제대로 잠을 못 잔 것 같았어요. 눈이 충혈되어 있고 얼굴이 많이 상해 보였습니다. 어머님, 죄송합니다. 제가 사람을 잘못 믿어서 이렇게 됐네요. 민수의 목소리는 절망적이었어요. 할머니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민수야,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사기꾼이 너무 교활했던 거지. 하지만 영희는 아침부터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어머님, 이제 정말 어떻게 해요? 우리 애들 대학 다니는데. 등록금은 어떻게 내죠? 영희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할머니는 마음을 굳혔어요. 영희야, 걱정하지 마. 내가 평생 모은 돈이 좀 있어. 그 돈으로라도 당장 급한 불은 끄자. 영희가 놀란 눈으로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님, 돈이 얼마나 있는데요? 할머니는 조용히 통장을 꺼냈어요. 3천만 원 정도 돼. 많지는 않지만 급할 때 쓸 수는 있을 거야. 민수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님, 그 돈은 어머님 노후 자금 아니에요? 어떻게 그걸 쓸 수 있어요? 할머니는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노후가 뭐가 중요해? 내 아들이 죽어가는데 말이야. 하지만 영희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어머님, 그 돈으로 뭘 해요? 30억이나 되는 빚인데 3천만 원으로는 아무것도 안 돼요. 할머니의 가슴이 아팠어요. 며느리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너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영희야, 그래도 직원들 한 달 월급은 줄 수 있잖아. 그러면 조금이라도 시간을 벌 수 있을 거야. 민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어머님, 안 돼요. 그 돈은 어머님이 평생 고생해서 모으신 거잖아요. 제가 어떻게 그걸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할머니의 마음은 이미 굳어 있었습니다. 민수야, 어머니 말 안 들을 거야? 내가 뭘 위해서 평생 일했는데? 다 너 때문이야. 할머니의 목소리에 눈물이 섞였어요. 영희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마음은 고맙지만 이런 식으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요. 그러면서 영희는 더 냉정한 말을 했어요. 어머님이 평생 청소나 하시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처럼 사업이라도 하셨으면 이런 상황에서 도움이 됐을 텐데요. 할머니는 영희의 말에 큰 상처를 받았지만 내색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일단 은행에 가서 돈을 찾아오겠다고 말했습니다. 민수는 어머니를 말리려 했지만 할머니는 이미 외출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박할머니가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순자야, 괜찮아? 어젯밤에 울음소리가 들렸는데. 할머니는 박할머니를 보자 눈물이 났어요. 큰일 났어. 민수가 사기를 당했어. 박할머니는 깜짝 놀라며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이고, 그게 무슨 소리야? 할머니는 박할머니에게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30억이나 되는 큰 돈을 사기당했다는 말에 박할머니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세상에 그런 나쁜 놈이 다 있나? 성실한 민수를 어떻게 그렇게 속이냐? 박할머니는 분개했지만 분노만으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어요. 순자야, 그래도 너무 절망하지 마.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말이 있잖아. 할머니는 박할머니와 함께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걸어가면서 박할머니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순자야, 3천만 원이면 내 전 재산 아니야? 정말 다 내줘도 괜찮겠어?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그 돈을 뭘 위해 모았겠어? 다 아들 때문 아니야? 이럴 때 쓰지 언제 쓰겠어? 은행에 도착한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통장을 꺼냈어요.
직원에게 전액 출금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은행 직원이 놀라며 물었어요. 할머님, 이렇게 큰 돈을 한꺼번에 찾으시면 위험합니다.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혹시 사기당하시는 건 아니시죠?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습니다. 급한 일이 있어서 그래요. 사기가 아니라 우리 집 일이에요. 하지만 은행 업무를 처리하는 동안 할머니는 계속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렇게 큰 돈을 들고 다니는 것도 처음이고, 과연 이 돈이 아들에게 도움이 될지도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박 할머니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할머니를 바라봤어요. 순자야, 너무 무리하지 마. 내 몸도 생각해야지. 요즘 얼굴이 많이 안 좋아 보여.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무리 안 하면 누가 민수를 도와줘? 영희는 원망만 하고 주변에 도와줄 사람도 없어. 은행에서 나온 할머니는 무거운 현금 봉투를 가슴에 꼭 안았어요. 60년 동안의 노동의 결실이 이 봉투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마음은 무겁기만 했어요. 과연 이 돈으로 아들을 구할 수 있을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할머니는 점점 숨이 가빠졌습니다. 스트레스와 피로가 쌓인 85세의 몸에는 이 모든 게 너무 벅찼어요. 박 할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순자야, 얼굴이 너무 안 좋아 보여. 병원에 가볼까? 하지만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 그냥 조금 피곤할 뿐이야. 민수 일부터 해결하고 그 다음에 생각해 볼게. 집에 도착한 할머니는 민수에게 현금 봉투를 건넸습니다. 민수야, 이걸로 일단 직원들 월급부터 주자. 그래야 직원들이 떠나지 않을 거야. 민수는 봉투를 받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돈까지 쓰게 해서요. 제가 무능해서 이런 일이 생겼어요. 할머니는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괜찮다, 아들아. 어머니가 뭘 위해 평생 일했겠어? 하지만 할머니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져 갔어요. 영희도 이제서야 시어머님의 진심을 알 것 같았어요. 어머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그동안 너무 철없이 굴었네요. 할머니가 아들에게 돈을 건넨 직후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며 비틀거렸습니다. 어머님, 어머님. 민수가 황급히 할머니를 붙잡았어요. 할머니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고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었어요. 영희도 놀라서 달려왔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119 불러야겠어요. 민수는 당황해서 핸드폰을 꺼냈지만 손이 너무 떨려 제대로 번호를 누르지 못했어요. 박 할머니가 대신 119에 신고했습니다. 빨리 와주세요. 할머니가 쓰러지셨어요. 주소는 이쪽이고요. 급히 와주세요. 구급차가 도착하기까지 몇 분이 걸렸지만 가족들에게는 몇 시간처럼 느껴졌어요. 할머니는 의식이 흐릿해지면서 중얼거렸습니다. 민수야, 미안해. 어머니가 더 많이 도와주지 못해서. 민수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어머님,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곧 괜찮아지실 거예요. 제가 어머님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구급대원들이 도착해서 할머니를 들것에 옮겼습니다. 혈압이 많이 높고 맥박이 불규칙하다고 했어요. 즉시 병원으로 이송해야 한다는 말에 가족들은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할머님 의식이 계속 흐려지고 있습니다. 과로와 스트레스가 원인인 것 같습니다. 구급대원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구급차 안에서 민수는 할머니의 손을 놓지 않았어요. 어머님, 저 때문에 이렇게 되신 거죠?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좀 더 조심했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요. 하지만 할머니는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영희는 울먹이며 말했어요. 내가 너무 심하게 말했나? 어머님한테 미안해.
내가 어머님 마음도 모르고 원망만 했네. 박 할머니도 구급차를 따라가며 걱정했어요. 순자야, 괜찮을 거야. 너는 강한 사람이잖아. 병원에 도착한 할머니는 응급실로 직행했습니다. 의료진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며 각종 검사를 실시했어요. 민수와 영희는 응급실 밖에서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박 할머니도 함께 와서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지켜봤어요. 응급실 문이 열릴 때마다 모두들 긴장했지만 의료진들은 바쁘게 오가기만 했어요. 1시간 정도 지나서 의사가 나왔습니다. 환자 보호자분이세요?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급성 심근경색 증상입니다. 당장 중환자실로 옮겨야 합니다. 민수의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심근경색이라니 생명이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의사는 계속 설명했어요. 환자분 나이를 고려하면 상당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지금 당장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다행히 응급처치는 잘 됐지만 계속 지켜봐야 할 상황입니다. 영희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의사 선생님, 어머님 괜찮아지시겠죠? 제발 살려주세요.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최선을 다하겠지만 환자분의 의지도 중요합니다. 가족분들이 많이 격려해 주세요. 나이가 많으셔서 회복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할머니는 중환자실로 옮겨졌고 각종 의료기기에 연결되었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끼고 누워있는 할머니의 모습을 보니 민수는 가슴이 미어졌어요. 내가 어머님을 이렇게 만들었구나. 내가 사업을 제대로 못해서 어머님이 이렇게 고생하시는 거야. 영희도 자책하며 말했습니다. 내가 어머님한테 너무 심하게 굴었어. 이제서야 어머님 마음을 알겠어. 어머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몰랐어. 박 할머니는 두 사람을 위로했어요. 순자는 강한 사람이야. 금방 일어날 거야. 너무 자책하지 마. 그 아이가 평생 아들 하나만 보고 살아왔는데 지금 포기할 리 없어. 그때 한 남자가 중환자실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중년의 의사로 보이는 사람이었어요. 흰 가운을 입고 있었고 차트를 들고 있었습니다. 58세의 최 원장이었죠. 최 원장은 할머니의 차트를 보며 깜짝 놀랐습니다. 김순자 85세 청소업. 최 원장의 손이 떨렸어요. 설마 이분이? 이름도 같고 나이도 비슷하고 청소 일을 하신다니. 최 원장은 급히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갔습니다. 책상 서랍 깊숙이 보관하고 있던 낡은 상자를 꺼냈어요. 돌아가신 어머니의 유품들이 들어있는 상자였습니다. 그 안에서 52년 전에 낡은 수첩을 찾았어요. 어머니가 평생 간직하셨던 수첩이었습니다. 수첩을 펼쳐보니 어머니의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1973년 12월 15일 김순자님께 받은 은혜를 절대 잊지 말 것. 그분이 아니었다면 우리 가족은 없었을 것이다. 언젠가 그분을 만나면 무릎 꿇고 감사드려야 한다. 내가 6살이었을 때 어머니를 살려주신 그분. 최 원장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정말 그분이 맞구나. 어머니가 평생 찾으시던 바로 그분이야. 드디어 찾았다. 최 원장은 즉시 집에 전화를 걸었어요. 큰 며느리 수진에게 먼저 연락했습니다. 수진아, 지금 당장 병원으로 와. 어머님이 평생 찾으시던 그분을 찾았어. 수진은 놀라며 물었어요. 아버님, 무슨 말씀이세요? 정말 그분을 찾으셨다고요? 시어머님이 그렇게 그리워하시던 분을요? 최 원장은 흥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래, 맞아. 지금 우리 병원 중환자실에 계셔. 급히 와봐. 미경이도 불러. 52년 만에 드디어 찾았어. 수지는 30세로 최 원장의 큰 며느리였고 미경은 28세로 작은 며느리였습니다. 두 사람 모두 시어머니로부터
그 이야기를 수없이 들어왔어요. 1973년 겨울, 절망에 빠진 시어머니를 구해준 은인에 대한 이야기 말이죠. 수진과 미경은 황급히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과연 정말 그분일까? 시어머님이 평생 그리워하셨던 바로 그분일까? 두 사람의 가슴은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최 원장은 중환자실 앞에서 민수와 영희를 바라봤습니다. 가족분들이시죠? 저는 이 병원 원장 최건호입니다. 민수는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어요. 원장님, 어머님이 많이 위험한가요? 최 원장은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혹시 할머님 성함이 김순자 맞으시죠? 그리고 연세가 85세?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세요? 최 원장은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52년 동안 찾던 그분을 드디어 만났다는 생각에 감격스러웠어요. 혹시 할머님께서 1973년에 청소 일을 하셨나요? 그때 한강 근처에서 일하셨는지 궁금해서요. 민수는 의아해했습니다. 네, 그때부터 계속 청소 일을 하셨는데 그게 왜 중요한가요? 원장님이 어떻게 그런 걸 아세요? 최 원장이 설명하려던 순간 수진과 미경이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아버님, 정말 그분이세요? 수진은 숨을 헐떡이며 물었어요. 미경도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시어머님이 그렇게 찾으시던 분을 정말 찾으신 거예요? 최 원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맞아. 어머님이 평생 찾으시던 바로 그분이야. 이름도 같고 나이도 같고 청소일도 하셨다니 틀림없어. 민수와 영희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박 할머니도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뭔가 중대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건 알겠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모르겠어요. 수진이 민수에게 다가왔어요. 혹시 할머님께서 1973년 겨울에 한강 근처에서 청소 일을 하셨나요? 그때 어떤 젊은 부인을 도와주신 적이 있을까요? 민수는 놀라며 대답했습니다. 어떻게 그걸 아세요? 그때 어머님이 한강 쪽 부잣집에서 일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미경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그럼 정말 그분이 맞네요. 저희 시어머님을 살려주신 분. 52년 동안 찾아다니셨는데 드디어 만났네요. 영희가 황당해하며 물었습니다. 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어머님이 언제 누굴 살렸다는 거죠? 어머님은 그냥 청소일만 하셨는데요. 최 원장이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1973년 12월 저희 어머님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절망에 빠져 있을 때였습니다. 남편의 사업이 실패해서 빚더미에 앉게 됐죠. 그때 어머님은 한강에서 자살을 시도하려고 했어요. 민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설마 우리 어머님이 그런 일에 관여했다는 건가요? 자살을 막았다는 말씀이세요? 수진이 계속 말했어요. 바로 그때 할머님께서 나타나셨어요. 어머님을 말리시면서 따뜻한 말씀을 해주셨죠. 세상에 당신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다고 포기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당시 거금인 50만 원을 건네주셨어요. 영희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정말요? 우리 어머님이 그런 일을? 50만 원이면 그때로서는 정말 큰 돈이었을 텐데요. 미경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돈으로 시어머님은 작은 반찬 가게를 시작하셨어요. 그게 지금 저희 그룹의 시초가 됐죠. 할머님께서 저희 가문의 은인이세요. 민수는 아직도 상황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그럼 어머님은 그동안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왜 한 번도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최 원장이 대답했습니다. 아마 기억하지 못하실 거예요. 할머님께는 그냥 어려운 사람을 도와준 일상적인 일이었을 테니까요.
하지만 저희 어머님에게는 인생을 바꾼 결정적인 순간이었어요. 박 할머니가 놀라며 말했어요. 순자가 그런 일을 했다고? 그 아이 참 마음이 착하긴 했지만 그런 큰일을 했을 줄은 몰랐네. 그때 순자도 살림이 어려웠을 텐데 어떻게 그런 큰 돈을 줬을까? 수진과 미경은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의식을 잃고 누워 계신 할머니의 모습에 두 사람 모두 눈물을 흘렸어요. 시어머님이 평생 그리워하시던 바로 그분이었습니다. 52년 동안 찾아다니셨던 은인이 바로 여기 계셨던 거예요. 최 원장이 민수에게 말했어요. 이제부터 할머님 치료는 저희가 책임지겠습니다. 최고의 의료진을 투입해서 반드시 회복시켜 드릴게요. 치료비 같은 건 걱정하지 마세요. 민수는 어리둥절했습니다. 감사하지만 왜 그렇게까지 해주시려는 거죠? 저희가 그럴 자격이 있나요? 미경이 대답했어요. 할머님께서 저희 가족을 살려주셨으니까요. 이제 저희가 할머님을 살려드릴 차례죠. 그건 당연한 일이에요. 그때 중환자실에서 간호사가 나왔습니다. 환자분이 의식을 되찾으셨습니다. 지금 상태는 안정적입니다. 말씀도 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할머니가 깨어나셨다는 소식에 모두들 기뻐했습니다. 최 원장이 제일 먼저 중환자실로 들어갔어요. 할머니는 산소 마스크를 끼고 있었지만 의식은 또렷했습니다. 할머님, 제가 최건호입니다. 이 병원 원장이에요. 할머니는 고개를 살짝 끄덕였어요. 최 원장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님, 혹시 1973년 겨울을 기억하세요? 한강 근처에서 일하실 때 말이에요. 그때 어떤 젊은 부인을 도와주신 적이 있으신지요? 할머니는 최 원장의 말을 듣고 천천히 기억을 되짚어 봤습니다. 1973년 겨울이라. 그때는 정말 힘든 시절이었어요. 민수가 어렸을 때니까 벌써 5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네요. 그런데 왜 갑자기 그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최 원장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할머님, 그때 한강 근처에서 어떤 부인을 도와주신 적이 있나요? 자살하려던 분을 말리시고 돈까지 주셨다는. 할머니의 눈에 희미하게 무언가가 떠올랐습니다. 아, 그 젊은 부인 말씀이세요? 그때 그분이 너무 절망스러워 하시더라고요. 젊은 나이에 죽으려고 하니까 말리지 않을 수 없었죠. 그분이 너무 불쌍해 보였어요. 최 원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분이 제 어머님입니다. 할머님께서 구해주신 그 사람이 바로 우리 어머님이었어요. 할머니는 깜짝 놀라며 최대한 고개를 들어 최 원장을 바라봤습니다. 정말요? 그럼 그 젊은 부인이 원장님 어머님이셨다고요?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나요? 이제야 모든 게 연결되었어요. 최 원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머님은 그날 이후로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할머님께서 주신 50만 원으로 작은 가게를 시작하셨고, 그게 지금 저희 그룹의 시작이 됐어요. 할머니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큰 병원 원장님이 되셨다고요? 세상 정말 좁네요. 그때는 그냥 불쌍해서 도와드린 건데, 그분이 그렇게 성공하실 줄 몰랐어요. 최 원장이 중환자실 밖으로 나와서 수진과 미경을 불렀어요. 들어와 보세요. 할머님께서 기억하고 계십니다. 정말 그분이 맞아요. 수진과 미경은 조심스럽게 중환자실로 들어갔습니다. 할머니를 보자마자 두 사람 모두 눈물이 났어요. 할머님, 안녕하세요. 저희는 그분의 며느리들입니다. 시어머님으로부터 할머님 이야기를 수없이 들었어요. 할머니는 놀라며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그 부인이 며느리도 두 분이나 두셨구나. 참 복이 많으셨네요.
가정도 화목하시고 말이에요. 수진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시어머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저희에게 당부하셨어요. 언젠가 그분을 만나면 꼭 무릎 꿇고 감사드리라고 하셨거든요. 그분이 아니었다면 우리 가족은 존재하지 않았을 거라고 하시면서요. 미경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시어머님은 평생 할머님을 찾으셨어요. 그분이 아니었다면 우리 가족은 존재하지 않았을 거라고 항상 말씀하셨죠. 마지막까지도 그분을 만나고 싶어 하셨어요. 할머니는 두 며느리의 진심을 느꼈어요. 그런데 그 부인은 어떻게 되셨어요? 많이 행복하게 사셨나요? 최 원장이 슬픈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3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마지막까지 할머님을 찾고 계셨는데 결국 만나지 못하셨죠. 돌아가시기 전까지 그 이야기를 하셨어요. 할머니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랬구나. 그 좋으신 분이 내가 좀 더 일찍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만나 뵙고 싶었는데 아쉽네요. 수진이 할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할머님, 이제라도 만났으니까 다행입니다. 시어머님께서 하늘에서 보고 계실 거예요. 정말 기뻐하고 계실 거예요. 그때 민수와 영희가 중환자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아들 목소리를 들으니 할머니는 안심이 됐어요. 민수야, 어머니 괜찮아. 그런데 이분들이 어머니한테 큰 은혜를 입었다고 하시네. 정말 신기한 일이야. 민수는 아직도 상황이 믿기지 않았어요. 어머님, 정말 52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떻게 그런 큰일을 하셨는데 한 번도 말씀 안 하셨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그 부인이 너무 어려 보이고 불쌍해서 도와드린 거야. 50만 원이 큰 돈이긴 했지만 사람 목숨이 더 소중하잖아. 그냥 마음이 시켜서 한 일인데 이렇게 큰일이 될 줄 몰랐어. 영희는 감동받은 표정으로 시어머님을 바라봤어요. 어머님 정말 대단하세요. 그런 큰일을 하셨는데 한 번도 자랑하지 않으셨네요. 저는 그동안 어머님을 너무 몰랐어요. 할머니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랑할 일이 뭐가 있어? 그냥 사람으로서 해야 할 일 했을 뿐인데. 어려운 사람 보면 도와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미경이 말했어요. 할머님, 그 당연한 일이 저희 가족 전체의 인생을 바꿨어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할머님이 아니셨다면 지금의 저희는 없었을 거예요. 최 원장이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할머님, 이제부터는 저희가 모든 걸 책임지겠어요. 치료비는 물론이고 앞으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도와드릴게요. 이건 보답이 아니라 당연한 일입니다. 민수가 당황해서 말했어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해주실 필요는 없어요. 저희가 어떻게 그런 큰 은혜를 받을 수 있겠어요?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수진이 대답했어요. 형님, 이건 은혜가 아니라 당연한 일이에요. 할머님께서 저희를 살려주셨으니까 이제 저희가 할머님 가족을 도와드리는 거죠. 그게 도리가 아닐까요? 할머니가 안정을 되찾은 후 최 원장은 1973년 그날의 자세한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님, 제가 어머님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말씀드릴게요.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 아실 거예요. 최 원장의 어머니는 남편과 함께 작은 사업을 시작했지만 실패했어요. 보증을 잘못 써서 빚까지 떠안게 됐죠. 당시 신혼 2년 차였던 어머니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젊은 나이에 모든 것을 잃었다는 생각에 죽고 싶어 했어요. 그날 어머니는 한강에 갔습니다. 차가운 12월 바람이 불던 날이었죠. 어머니는 다리 위에서 망설이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 할머님께서 나타나셨던 거예요. 할머니는 그날을 천천히 떠올렸습니다. 맞아요. 그날 정말 추웠어. 청소 일을 마치고 집에 가는 길이었는데
다리 위에서 젊은 부인이 울고 있더라고요.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 너무 어려 보이시더라고요. 최 원장이 계속 말했어요. 어머님 말씀으로는 할머님께서 다가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아가씨, 왜 이렇게 추운 데서 울고 있어요? 무슨 일이에요? 할머니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부인이 너무 어려 보였거든요. 나보다 한참 어린 나이였는데 뭔가 큰 걱정이 있어 보였어요. 그래서 말을 걸어봤죠. 수진이 이어서 말했어요. 시어머님께서 할머님에게 모든 사정을 털어놓으셨대요. 남편 사업이 망해서 빚더미에 앉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시면서 울었다고 해요. 미경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 할머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대요. 세상에 당신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남편도 있고 앞으로 태어날 아이들도 있을 거예요. 포기하면 안 돼요. 할머니는 그때를 생생히 기억했어요. 그 부인이 정말 절망스러워 했거든요. 근데 너무 젊고 예뻐서 저런 사람이 왜 죽으려고 하나 싶었어. 그래서 내가 가진 돈을 꺼내줬죠. 최 원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머님께서 주신 50만 원은 1973년 당시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거금이었어요. 할머님께서 몇 년간 모으신 돈이었을 텐데 어떻게 그런 결심을 하셨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어요. 큰 돈이긴 했지만 사람 목숨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그 부인이 다시 살 수 있다면 그 정도는 줄 수 있죠. 내가 더 벌면 되는 거잖아요. 민수가 감동해서 말했어요. 어머님, 그때 우리 살림도 어려웠을 텐데 어떻게 그런 큰 돈을 주셨어요? 제가 어렸을 때니까 학비도 많이 들었을 텐데요. 할머니가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민수야, 어려울 때일수록 서로 도와야 하는 거야. 내가 어려우니까 남도 안 도와준다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겠어? 그때 내가 도와주지 않았다면 그 부인은 어떻게 됐을까 생각해봐. 영희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어머님을 너무 몰랐어요. 이런 큰일을 하신 분인 줄 몰랐어요. 할머니는 며느리의 손을 잡았어요. 영희야, 괜찮아. 너도 집안 걱정 때문에 그랬던 거잖아. 이해해. 나도 젊을 때는 좀 성급했었어. 수진이 계속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시어머님께서 그 돈으로 작은 반찬 가게를 차리셨어요. 처음에는 정말 작은 가게였는데 성실하게 하시다 보니 손님들이 늘어났죠. 맛도 좋고 정성도 많이 들이셨거든요. 미경이 이어받았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사업이 커져서 식당도 하시고 나중에는 여러 사업을 하시게 됐어요. 지금의 그룹도 그때 그 작은 반찬 가게에서 시작된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일이죠. 할머니는 놀라워했어요. 그 작은 돈이 이렇게 큰 일을 할 줄이야. 정말 신기하네요. 사람 일은 알 수 없구나. 최 원장이 말했습니다. 할머님, 그 돈도 중요하지만 더 큰 건 할머님께서 해주신 말씀이었어요. 세상에 당신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다는 그 말이 어머님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었거든요. 박 할머니가 감동해서 말했어요. 순자야, 내가 그런 일을 했구나. 정말 자랑스럽다. 그때 너가 50만 원 꺼내줄 때 얼마나 고민했을까. 할머니는 부끄러워하며 말했습니다. 그냥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한 일인데 뭐가 자랑스러워요. 그냥 사람으로서 해야 할 일 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모두 할머니를 존경하는 눈으로 바라봤어요. 50여 년 전 작은 선행이 이렇게 큰 결실을 맺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최 원장이 진지하게 말했어요. 할머님, 이제부터는 저희가 할머님께 받은 은혜를 갚을 차례예요. 할머님께서 저희 가족을 살려주셨으니까 이제 저희가 할머님 가족을 도와드릴게요. 수진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습니다, 할머님. 이제는 저희가 할머님을 모실 차례예요. 시어머님께서 그렇게 당부하셨거든요. 최 원장과 며느리들이 할머니의 이야기를 더 자세히 듣던 중 놀라운 사실이 또 하나 밝혀졌습니다. 민수가 운영하는 중소기업이 바로 최그룹의 주요 협력업체였던 거예요. 최 원장이 민수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회사 이름이 민수정밀인가요? 민수가 깜짝 놀라며 대답했어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아세요? 설마 저희 회사를 아시나요? 수진이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형님 회사가 저희 협력업체잖아요. 몇 년 전부터 거래하고 있는데 사장님이 너무 성실하시다고 저희 직원들이 항상 칭찬했어요. 미경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민수정밀은 저희가 가장 신뢰하는 업체 중 하나예요. 납기도 정확하고 품질도 좋고 직원들 복지도 잘 챙기신다고 들었어요. 저희 구매팀에서 항상 좋은 평가를 받으시거든요. 민수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정말요? 저희 같은 작은 회사를 그렇게 평가해 주시다니. 몰랐습니다. 최 원장이 말했어요. 이제 모든 게 이해가 돼요. 할머님을 닮아서 그렇게 성실하게 사업을 하셨구나. 우리 직원들이 왜 민수정미를 좋아하는지 알겠어요. 영희는 아직도 상황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어요. 그럼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미 인연이 있었다는 말씀이세요? 이런 우연이 다 있나요? 수진이 설명했어요. 저희도 몰랐어요. 그냥 좋은 협력업체라고만 생각했는데 이런 깊은 인연이 있었다니 정말 놀라워요. 운명이라는 게 정말 있나 봐요. 할머니는 모든 것이 운명 같다고 생각했어요. 정말 신기하네요. 민수가 그 회사와 거래하고 있었다니. 하늘이 다 보고 계셨나 봐요. 세상은 정말 좁구나. 최 원장이 민수에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회사가 어려우시다고 들었어요. 사기를 당하셨다면서요? 어떤 상황인지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민수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어요. 네, 10년 동안 믿고 지낸 파트너가 회사 돈을 가지고 사라졌어요. 30억 정도 되는 큰 돈이에요. 하루아침에 모든 게 무너졌어요. 수진과 미경이 놀라며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30억이나 되는 큰 사기를 당하셨다고요? 그럼 지금 회사가 정말 위험한 상황이네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죠? 민수가 힘없이 말했어요. 네, 이미 끝난 것 같아요. 직원들 월급도 못 주고 있고 거래처에서도 발길을 끊고 있어요. 10년 동안 쌓아온 신뢰가 하루아침에 무너졌어요. 최 원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럴 순 없습니다. 할머님의 아들 회사가 그렇게 무너질 순 없어요. 지금 당장 도와드리겠어요. 저희가 나서면 해결할 수 있어요. 민수는 당황해서 말했어요. 아니에요. 그렇게까지 해주실 필요 없어요. 저희가 어떻게 그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미경이 말했어요. 형님, 이건 도움이 아니라 당연한 일이에요. 할머님께서 저희 가족을 살려주셨으니까 이제 저희가 할머님 가족을 살려드려야죠. 수진도 동의했어요. 게다가 형님 회사는 이미 저희 중요한 파트너잖아요. 파트너가 어려울 때 도와주는 건 당연하죠. 저희도 형님 회사 없으면 곤란해요. 할머니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그래도 30억이라는 큰 돈인데 이런 부탁을 어떻게 드릴 수 있어요? 너무 큰 부담이 될 것 같은데요. 최 원장이 할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님, 52년 전에 할머님께서 저희 어머님에게 해주신 그 말씀 기억하세요? 세상에 당신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저희가 할머님 가족을 필요로 해요. 영희는 감동해서 눈물을 흘렸어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런 큰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동안 어머님한테 너무 못했는데요. 미경이 말했어요. 은혜를 갚으실 필요 없어요. 할머님께서 이미 저희에게 너무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까요. 이제는 저희가 갚을 차례예요. 박할머니도 감동해서 말했어요. 순자야, 내가 뿌린 선행이 이렇게 돌아오는구나. 정말 착하게 살아야 하는 거야. 하늘이 다 보고 계셨어. 최 원장이 구체적인 계획을 말했습니다. 내일 당장 저희 회계팀을 보내서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겠어요. 그리고 사기꾼은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게 하겠어요. 저희가 아는 변호사들도 있으니까 도움이 될 거예요. 수진이 덧붙였어요. 그리고 당분간 대형 계약을 체결해서 회사가 안정될 수 있게 도와드릴게요. 저희도 좋은 파트너를 잃고 싶지 않거든요. 민수는 감격해서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꿈만 같아요. 할머님이 그런 큰일을 하셨다니 아직도 믿기지 않아요. 할머니가 병원에서 회복되는 동안 최그룹의 도움으로 민수의 회사는 놀라운 변화를 겪었습니다. 사기를 친 강 사장은 경찰에 체포되어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고 회사의 재정 상황도 빠르게 안정되었어요. 최 원장은 약속대로 할머니를 최고급 VIP 병실로 옮겨드렸습니다. 할머니는 이런 대접을 받는 게 부담스러워했어요. 원장님, 이런 좋은 방까지 해주시면 어떻게 해요? 전 그냥 일반 병실도 괜찮은데요. 너무 좋은 대접 받는 것 같아서요. 최 원장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할머님,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할머님께서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비하면 정말 작은 일이에요. 며칠 후 할머니의 상태가 완전히 안정되자 수진과 미경은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할머님, 이제 퇴원하시면 저희가 준비한 집으로 오시면 어떨까요? 깨끗하고 안전한 곳이에요. 간병인도 모셔드릴게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어요. 고마운 마음은 받겠지만 전 제 집이 편해요. 그동안 살던 곳이 있어서요. 낯선 곳에서는 불편할 것 같아요. 미경이 말했습니다. 그럼 할머님 집 근처에 좋은 곳을 구해드릴게요. 그리고 앞으로 생활하시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지원해드리겠어요. 민수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정말 너무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데 이래도 되는 건가요? 저희가 어떻게 이런 큰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을까요? 수진이 대답했습니다. 형님, 저희는 할머님께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빚을 지고 있어요. 이 정도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할머니의 회복 소식이 병원 직원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었어요. 85세의 할머니가 52년 전에 재벌가를 구했다는 이야기가 감동적이었거든요. 젊은 레지던트 이준호도 할머니를 찾아왔습니다. 할머님, 정말 대단하세요. 저도 할머님처럼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의사가 되고 싶어요. 할머니는 준호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젊은 의사 선생님, 마음이 참 착하시네요. 그런 마음만 있으면 분명히 좋은 의사가 되실 거예요. 환자들을 진심으로 대하세요. 퇴원하는 날, 병원 로비에는 많은 사람들이 할머니를 배웅하러 나왔어요. 최 원장을 비롯해서 수진, 미경, 그리고 병원 직원들까지 모두 할머니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박 할머니도 함께 와서 친구의 퇴원을 축하해줬어요. 순자야, 이제 정말 편안하게 지낼 수 있겠구나. 평생 고생한 보람이 있네. 할머니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내가 뭘 했다고 이런 대접을 받아? 그냥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한 일인데 하늘이 너무 후하게 보답해 주시는 것 같아요. 최 원장이 마지막으로 할머니께 말씀드렸어요. 할머님, 어머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언젠가 그 은인을 만나면 저희 친정 어머님처럼 모시라고 하셨거든요. 수진과 미경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머님,
이제부터 저희가 친정 어머님 모시는 마음으로 할머님을 모실게요. 저희에게는 두 번째 어머님이세요. 할머니는 감동해서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저 고개만 끄덕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수의 회사도 완전히 정상화되었어요. 최그룹과의 대형 계약으로 오히려 전보다 더 안정된 경영을 할 수 있게 되었죠. 직원들도 모두 할머니께 감사의 마음을 표했어요. 사장님, 어머님 덕분에 저희가 일자리를 지킬 수 있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영희는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그동안 어머님 마음도 모르고 원망만 했네요. 이제는 어머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알겠어요. 할머니는 며느리를 안아주며 말했어요. 영희야, 다 지난 일이야. 이제 우리 가족 모두 행복하게 살면 되는 거야. 서로 이해하고 도우면서 살자. 몇 달 후 할머니의 이야기는 언론에도 알려졌어요. 작은 선행이 어떻게 큰 변화를 만들어내는지를 보여주는 감동적인 사례로 소개되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여전히 겸손했어요. 기자님, 전 그냥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한 일뿐이에요. 특별할 게 없어요. 어려운 사람 보면 도와주는 게 사람으로서 당연한 거 아닌가요? 이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감동을 주었어요. 선행은 반드시 보답을 받는다는 것, 그리고 진정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부자인 사람이라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할머니는 이제 편안한 집에서 박할머니와 함께 여유로운 노후를 보내고 있어요. 수진과 미경은 정말로 친정 어머님 모시듯 할머니를 정성껏 돌봐드렸습니다. 민수의 회사도 나날이 발전해서 지역의 모범 기업이 되었고, 영희는 할머니께 효도하는 며느리가 되었어요. 어느 날 저녁 할머니는 가족들과 함께 저녁을 먹으며 말했습니다. 52년 전에 그 젊은 부인을 도와준 게 이렇게 큰 복이 되어 돌아올 줄 몰랐어요. 정말 신기해요. 세상은 정말 공평한 것 같아요. 민수가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어머님, 그때 어머님이 하신 일이 우리 가족 모두의 인생을 바꿨어요.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최 원장도 함께 자리했는데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할머님, 어머님께서 하늘에서 정말 기뻐하고 계실 거예요. 평생 찾던 은인을 만났다는 것보다도 그분이 이렇게 훌륭한 분이라는 걸 알게 되어서 더 기뻐하실 거예요. 할머니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모든 사람들을 바라봤어요. 세상이 아무리 각박해져도 사람은 서로 도우며 살아야 해요. 그게 하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에요. 그날 밤 할머니는 창문 너머 별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85년을 살아오면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 바로 지금인 것 같았습니다. 작은 선행이 이렇게 큰 기적을 만들어낸 것이 감사했고, 무엇보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모두 행복해하는 모습이 가장 소중했어요.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댓글,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 소중한 댓글 하나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